자, 이번에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 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주목할 보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공수처가 어제 전격적으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불거졌던 판사 사찰 문건 그걸 작성했던 부장검사가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걸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확정해서 보도는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했던 검사 네.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자, 저희가 일전에 창기뉴스에서 한 번도 이제 진단한 적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그 손준성 검사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그 압수수색 영장에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작성을 지시했다라는 그렇죠. 구절이 있다. 네. 그럼 공수처가 뭔가 파악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핵심 문제라고 얘기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딱 이거 그랬더니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는 봤으면 두 개가 다 한 것 같아요. 왜냐 공수처 사건이 지금 딱 두 개예요. 검찰 관련된 큰 사건이 모해이증 사건에서 아니면 그 판사 사찰 사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개입했느냐. 그 건이 지금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이 지금 된 거죠. 네. 이 지금 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 사주 작성장 뭐 손준성이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인데 그 두 가지가 그 관련된 검사들이 그 두 개 서부지검에 부산의 서부지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는 맞는데 저는 전자보다 후자 같습니다. 아니 한겨레는 그게 이제 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해놓고 이제 두 개 다 엄쳤긴 했는데 고발사주 의혹으로 보는 게 왜 맞느냐 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긴급성, 밀행성입니다. 가장 빨라야 돼요. 네. 그 예전 사건 지금 와서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뭐 간 김에 한다는 것도 영장이 안 되니까 간 김에 할 일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근접적 사건은 사실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손준성 검사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검사가 그 문제의 4월 3일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라고 만약에 특정을 했다면 어떤 근거를 갖고 특정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내부의 정보나 어떤 자료를 확보해서 이 검사를 특정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다른 루트로 이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가 이 사람이라고 특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루트가 뭐냐? 그럼 내부자 얘기겠죠. 이게 지금 제일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했던 핵심이면은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그 사람을 핀포인트 할 수 있지 않더라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 수사정보 정책관실에 일하는 사람이 검사도 있지만 수사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관들도 있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다 털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얘기 그러면 흔적이 잡히죠.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특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예전부터 저는 특정이 됐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할 이유도 사실은 손준성 검사의 뭐 전화 PC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다 압수수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보를 다시 대검 같은 데 들어가서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또 영장 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았다는 거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 필요성이 있다면 거의 확실하고 그 제3의 검사라는 게 누군가가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볼 때는 보입니다. 그 공수처 수사 3부가 아주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때 너무 빠르다. 상당히 빠르다. 저 계속 얘기하자면 밀행성, 긴급성.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그거 해야 된다고요. 뭐냐 했는데 근데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주목거리가 사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의 검사는 기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압수수색 대상이 손준성 검사일 경우에는. 근데 제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지시했다. 이 대목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뭔가 나름의 근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했던 거 아니냐. 최소한의 정보 이런 거를 그렇죠. 확보했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면 공수처가 뭔가 차근차근 밟고 있다는 그 구체성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김웅 검사실에 들어가가지고 어쩌면 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택입니다. 뭐 저지당한 거 더 당하고 예, 두 번째 들어가고 고발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음. 그런 상황에서 다시 대검에를 들어간다는 거는 뭐 이런 표현 조금 그렇지만 심장부에 들어간 거거든요. 적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 관계상 봤을 때는 그렇다면 준비도 상당히 돼 있다고 보고 그 준비라는 건 뭐냐면 기소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압수수색 해왔는데 해보이 없던데요라는 말은 못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확보한 거냐는 뭐 어차피 저희가 여기 백날 떠들어봤자 안 알려줄 거고 공수처에서 일단 그렇게 쉼표를 찍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 전에 대검 감찰부에서 나왔던 것은 킥스 접속 열람한 흔적을 찾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건 대검 감찰부에서 그것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그 누군가 그건 뭐 검사냐 수사관이냐 확정은 안 됐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원이 킥스 열람 기록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대검 감찰부의 그런 그 움직임과 공수처의 움직임을 종합을 하면 그 고발장이 작성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접근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렇게 지금 중간 정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제가 봤을 저도 뭐 수사를 좀 해본 상황에서 거의 파악하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게 압수수색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데는 판사한테는 그런 내용이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누구고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이 물증 확인하기 위해서 대검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판사가 도장을 꽝 찍어줬던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공수처에서 많은 것들을 파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요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을 때 또 영장에 뭐라고 기재돼 있는지 이건 아직 보도가 안 그거는 나왔는데 보도할 수도 없고 보도하기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궁금한 근데 대목인데. 저는 눈에 들어오거든요. 판사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영장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하고 검찰이 싸우는 모양새인데 근데 확실치 않은 걸 갖고 들어왔을 때는 기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고 들어갔지 않을까 근데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정도 이게 큰 사건이 됐고 뭐 대검이나 검찰 직원 내지는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글쎄요. 제가 판사라면은 영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건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대검 감찰부도 압수수색 영장 어제 발부 나와서 압수수색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자 여기서 그럼 한번 이렇게 보죠.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킥스 열람 흔적을 찾았다라고 하는 보도와 그다음에 그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특정을 했다고 만약에 본다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해보죠.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일단 이런 추론은 합리적 추론으로 성립은 되죠. 그죠? 뭐 조직적으로까지는 모르겠으나 복수의 사람들이 관여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만약 자, 그렇다면. 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손준성 검사 개인 일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손준성 검사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조금 써가지고 아니면 뭐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뭐 가정적이지만 손준성 검사라고 치면 이거를 막 엄청 크게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예. 그렇다더라도 그때 이제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그 최고 그러니까 수장은 손준성 정책관이었으니까 네. 개통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보니 정책관실 합리적이죠. 안에서. 그렇게 그잖아요. 그렇게 보니 합리적인 거죠. 그럼 이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했다고 봐야 되고요. 부서에서 그렇죠. 했다면 그 위에 상관인 뭐 검찰총장이 지시했거나 아니면 알았거나 아니면 관여했던 아니면 최소한 관계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겠죠. 아이 뭐 그건 뭐 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뭐 그런도 더 이상의 증거가 나와야지 직권남용죄나 우리 범죄로 봤을 때는 네. 가능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손준성하고 그 밑에 부하 검사 아니 부하 직원들 거기서 지금 문제되는 상황은 건 같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범죄로 봤을 때는 뭐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밖에 안 돼요. 제가 봐서 실형 나오기도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실형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죄책이 중한데 만약에 인정되면 실형해야죠. 그 네.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직권남용죄 말고도 뭐 5가지 뭐 법 적용 가능하다라는 왜냐하면 답변까지 근데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쉽지는 않아요.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이래서 이제 임성근 판결은- 판사 건하고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헌법적으로는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우리 현행법으로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네. 처벌 수위는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손준성이 그냥 뭐 저는 제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생각도 듭니다. 에이,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준성 검사가 그걸 인정한다고? 아니요. 내 선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 그 이상 자기 얘기 안 선에서? 한다는 거죠. 그냥 내 개인 판단이었다. 네. 자, 그럼 한번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 끝날 끊는다고 가능성은-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국민적으로 그게 납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얘기 전제는 네. 손준성 검사가 직원들도 모르게 혼자 했다면 차라리 제가 이해를 하겠던데 그게 아니라 자기 그 지휘 계통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작성하게 만약에 했고 킥스 열람하게 했다면 그건 대놓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선에서 그냥 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는 거죠. 쉽지 않겠죠. 제가 봤을 때 쉽지 않고 최소한 그 우리가 뭐 이재명 지사 저는 사실 여야의 동등한 우리 기준을 대야 되니까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조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얘기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게 만약에 뭐 정말 지휘 계통을 활용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걸 검찰총장이 정말 몰랐겠냐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고 몰랐어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직접 지시 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핵심 쟁점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윤석열 총장 책임론으로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결국은 이게 이제 그래서 대선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도 빨리 됐던 거는 그것도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선에 그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수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근데 한번 그래서 그러면 빨리 한 다시 것 한번 같아요. 정리를 해보죠. 그게 그러니까 킥스 열람 흔적을 찾았다는데 그게 정말로 고발장 작성하는 시점에 이제 그 점에서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찾아봤을 거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치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고 고발장 작성한 검사까지 정말 특정이 돼서 본인이 만약에 인정을 했거나 물증을 만약에 공수처가 찾았다. 네. 이러면 상당 부분이 수사가 진척이 된 거고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공수처가 이렇게 몰아서 빨리 하는 거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의 영향력을 최대한 덜 미치려면 맞습니다. 경선이 끝나기 전에 발표를 빨리 해야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더라도 지금 스케줄로 봤을 때 본인이나 뭐 손준성 검사 불렀나요? 지금 아직 안 불렀죠. 예. 김웅 의원도 아직 안 아니, 불렀잖아요. 곧 부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참고인 조사 이런 것들까지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이게 뭔가 타임라인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좀 그러니까 저 법률적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 수사를 규명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거다. 쉽지 않죠. 자백하지 않는 네, 직접 자백하지 뭐 증거를 뭔가.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그 실무 행위의 정점에 손준성 검사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의 자백을 받든 물증을 확보하느냐. 결국은 여기까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수사 패턴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손준성을 부를 겁니다. 네. 이제 봐, 네가 작성했고, 네가 보냈고, 네. 네가 지시해서 누가 작성했다라고 네. 한다. 예. 어떠니? 하면 아닌데요. 모릅니다.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이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들을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할 거고요. 네. 아마 제가 판단컨대는 그 검사 진술도 확보를 했을 것 같아요. 검사든 수사관이든 그 진술들 다 확보해가지고 우리 다 손준성 우리 정책관이 시킨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물증 진술 증서 다 여기서 확보- 그러면 확보했을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그 이제 수사관이든 검사든 예. 그 사람들의 행위 정도도 법률 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검사나 수사관 입장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 손준성 당시 정책관의 지시에 따라서는 했을 뿐이다가 되면 면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거를 예컨대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를 야당에 준다 이런 식의 거를 알지 않았다면 예. 면책이 범죄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의 면책 사유를 확보하기 제 말이 그 위해서 말인 손준성 정책관이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할 저는 가능성이 뭔지는 충분히 모르는데 쓰락해서 썼어요라고 하면 돼요. 네,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고발장 양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상하긴 한데 참고 자료를 작성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면 크게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준성한테 모든 하사를 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뭐 손준성 검사는 당연히 이제 방어선을 칠 것이고. 네. 근데 결국 손준성 검사가 네 제가 했어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물증을 찾아내는 건데, 근데 물증이 아니라 그냥 증거. 네, 증거. 증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술인 거잖아요. 또 그렇게. 그럼요. 그렇죠. 진술 제일 만약에 중요하죠. 만약에 이거 손준성 검사가 시켜서 썼습니다. 이러면 그건 당연히 말할 것도 네, 없죠. 말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수사가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천 변호사 얘기 좀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제가 계속 소환 얘기를 자꾸 해서 김건희 씨도 막 좀 걸리는지만 좀 이따 그 물어볼 거예요. 좀 이따 소환 얘기하고. 곧 할 것 같아요. 계속 곧 하신대요, 이거. 아니, 근데 예. 해야 돼요.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럼 뭐하러 압수수색 합니까? 저가 했던 패턴하고 생각을 해보면 압수수색 플러스 이틀이에요. 네.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하고 오케이 전화 걸면 그다음 언제 오라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 3일 내로 불러야 되고 다음 주 가기 전에 불러야 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목금 정말 늦어도 월요일. 네. 만약에 늦게 오겠다고 자꾸 뻗대면 네. 그 정도에서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소환 안 한다는 거는 혐의가 없군요라고 하는 거 똑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공수처벌 뉴스는 제보자 조성은 씨를 2차례에 걸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 네. 이게 이제 있었고 그러면 1차 조사 한 번 더 불렀다는 것은 보완 조사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겠죠. 포렌식 조사했다고. 보완 합니다. 조사라고 한다면 그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조사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의 끝났을 거고요.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한다 그러면 뭐 그 손준성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나서 예를 들면 서로 진술이 대질 비슷한 거. 네, 서로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김웅하고 있을 때 뭐 김웅 의원이나 네. 그런 게 있을 때 한 번 더 부르거나 뭐 그런 거 할 수 그러면 있죠.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획 정리라면 조성은 씨를 통해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말로 4월 3일과 4월 8일에 받은 거냐. 아하,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로 손준성 분의 이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수신 과정에 대한 그거는 이제 거라고 포렌식으로 확인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지검에서 서부지청 지금 압색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2단계 그때 수사정보 정책관에서 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 알아. 다 내부 알죠. 사정을 살펴보는 다 안 거죠. 거니까 그러니까. 증거, 물적 증거, 진술 증거 확보했으니까 해당자 불러가지고 이거 맞니?라고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곧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그 해당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임박했다. 저는 오히려 먼저 거의 했을 것 같아요. 자꾸 생각. 벌써 불렀을 수도 있다. 예. 뭐 보통 압수수색 하기 전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압색 하기 전에는 잘 아니요 부르지는 압색 않는데 뭐 전후로 할 수도 있는 뭐 거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검사니까 뭐 어쨌든 예우 갖출 수도 있는 거고 검사 그렇다면 저는 뭐 굳이 공개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좀 한편으로 근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작년 4월에 대검 수사정보부 정책관실에서 벌어졌던 일을 네. 지금이 와서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무실을 뒤져서 뭐 나오나요? 근데 그 사람 휴대폰 같은 휴대폰이에요, 거 다.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PC 휴대폰. 네. 그럼 CC는 의미 신기하게 없을 거고요. 아니 네. 근데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꼼꼼한 사람들은 PC에 그 자기 전임 자료를 갖고 생기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혹시나, 그거 원래 하면 안 혹시나. 되는 건데 뭐 혹시나. 담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혹시나 있어요. 그게 네. 있다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휴대전화죠. 네. 휴대폰이 핵심이죠. 예. 휴대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 사무실 그러니까 자택이나 이런 데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압색 이야기가. 그 사무실. 사람은 있었으니까 휴대전화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소환 조사라면 소환 조사하면서 바로 압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또 휴대전화가 검사한테 가면 잘 없어지니까. 근데 업무 비밀번호- 시간이면 그냥 그 업무 시간 중에 휴대폰 바로 압수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네. 지금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게 아니냐. 일단 좀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부산지검 서부지청 그러니까 전격적인 압수수색 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그 진단을 해봤고요.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장 유튜브님도 댓글을 달아주신 게 김건희 씨 소환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업데이트 없냐고 아 제가 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대예언을 하셨잖아요. 대예언. 예언도 네. 아니고 지금처럼 예측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예측. 예측이나 뭐 예언. 썸네일 보니까 뭐 저는 실업자 해놓고 막 변호사님은 뭐 예언가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예. PD가 자꾸 저도 곤란해요. 예측인데 저는 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꾸 들거든요. 했으면 시간상 이거는 무조건 세워 나왔겠죠. 했거나 아니면 곧하거나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곧하거나 그렇죠. 네. 방법이었을 때 마지막 수단은 우기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러면 만약 안 했다면 혐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안 했다면 네. 또 그 얘기는 논리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사를 해보면 해본 사람 알거든요. 그렇게 난리 쳐놓고 안 부르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보강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어차피 김건희 씨 소환은 마지막 수순이라고 본다면. 마지막 소환 수순인데 그 직전 마지막은 압수수색이거든요 사실은. 예. 압수수색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아냈으면 뭘 더 보강하겠습니까? 옛날 10년 전의 일을.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말이니까 퍼뜩 떠오르는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뭐 관련 뭐 증권사 이런 데는 여러 군데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네. 김건희 씨 본인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1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그 가봤자 아무것도 맞아요. 없습니다. 자택 뒤져봐야 뭐 자택에 아무것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쓰던 휴대폰이 남아 있을 것도 아니고 그건 압수수색 청구해도 아마 법원에서 안 줄 안 겁니다. 내줄 왜냐하면 필요성이 없다. 그렇죠. 네. 회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회사만 한 것 같습니다. 그 자택 압수수색을 법원에서 좀 신중하게 합니다. 보통 그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이런 집은 뭐 김건희 씨는 그런 건 해당은 안 되겠지만 근데 거기 네.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계시는 거죠. 그렇겠죠. 또 장모님도 또 속 보석돼서 나와 앉아 있으니까 같이 사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소환 조사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는데. 양 극단으로 간 거 알죠? 극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몰래 소환 조사했을 이거 수도 지금 있고 뭐 둘 다 가능하 이거 지금 하시는 거 아니면 아닙니까? 수사에서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셨을 저런 수도 예언은 제가 나도 얘기하는 하겠네. 거는 제가 수사하는 예. 패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 소환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안 했다면 불기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기소든 기소든 결정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불기소는 한참 후에 해도 됩니다. 야, 또 저렇게 아니 빠져나가요. 불기소는 어차피 여론에 그런 것도 안 따지니까 네. 한참 지났을 때 불기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불기소 할 거면 시간 끌 수 있죠. 괜히 왜냐하면은 이게 또 선거 전에 불기소를 해주면 그게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저는 뭐 되니까. 좀 예언할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 자꾸 기도하라 하는 걔가 왜 기도를 합니까? 조사 받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고. 아, 이건 지금 박형춘님이 아, 댓글을 그렇게 달아서 지금 답변이 네. 말씀하시는 저한테 기도를 해라. 지리산에 가서 기도를 해라 했는데 지리산 되게 좋아요. 저희 집이랑 제가 가깝고. 김건희 씨 본 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수사하는 패턴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정상적인 수사관이라면 수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도 하나만 골라야 되는 게 양심상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조사할 것 같아요. 곧 할 것 같아요. 뭐야 또? 그러니까 그게 굳이 하나 골라라면 네. 곧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 안 하는데 왜 본인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하냐고. 댓글 그러니까. 너무 떠서 제가 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 너무 떠가지고 아픈 손가락은 뭐가 나 안 아파요 하나도. 빡빡이네, 모델도 아픈 하시고 손가락으로. 지금 얼마 잘 나가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 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공수처의 이 빠른 수사 진행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뭐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제가 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장동도 저는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증거 인멸을 할 거면 이미 다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사건도. 아니 근데 어제 나온 거 보면 지금 경찰은 그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맡기로 했고. 네, 그나마. 근데 그다음에 이게 검찰도 이제 아예 특별수사팀 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 수사기관을 너무 많이 흩어놓는 거에 제가 늘 좀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약간 요새 홍준표 후보도 그런 얘기 하던데 한국형 FBI로 뭐 합쳐야 된다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용산경찰서도 그 금감원에서 무슨 FIU인가요? 거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받고 한 4개월 동안 이거 뭐 뭉개고 있다가 이제 이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유동규 씨도 출국 금지는 했습니다마는 이 뭐 아무튼 저희가 뭐 저희 당에서 정략적으로 특검을 추진한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뭐 맞아요. 뭐 정치적 의도가 없진 않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아주 전문적인 수사 요원들이 붙어가지고 죽어라고 해도 이거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뭐 어디 용산경찰서에 맡겨놨다 이제야 뭐 합수본으로 넘긴다 이게 글쎄요 저로서도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수사 이게. 빨리 돼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이게 사법의 정치의 사법화 얘기하는데 정쟁으로 자꾸 하려 보니까 이재명 지사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저 멀리까지 1단계부터 시작했는데 10단계부터 시작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1단계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현금 아껴 470억 아니면 퇴직금의 성격 50억을 누가 줍니까? 아이한테 죄송합니다. 30세 누가 그래 줍니까? 그런 것들부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뭐 한다고 그게 몇 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좋은 형님이라고 돈 받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부터 횡령이냐 뇌물이냐부터 찾아 나가면 뒤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저도 특검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선거철이고 제가 수사 실무자라고 생각해도 이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좀 이 뭐랄까요, 이 좀 방어막을 둘러주는 입장에서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시간을 딱 이때까지 해라. 특검은 보통 활동 기간을 정해주니까 해가지고 하는 거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본선이 시작되는 상태에서 수사 영향을 최소화돼야 된다. 그렇죠. 저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검은 그럴 수가 없어요. 특검 카드는 아무리 해도 서둘러도 말이 안 돼요. 특검이 왜 문제냐면 특검 그 돈 만들 때 한 달 걸리고요. 특검 인선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11월 달에 어쩌려고 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이 주로 하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검찰도 좀 나서고 있지만 경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놓고 그냥 뭉개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뭉개면 제 생각에 이거 대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대장동 나오게 선거를 되는 할 거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이거 안 해도 그렇게 될 대장동 수밖에 선거 없죠. 할 것 아니에요. 같은데 제 앞으로는 생각에는 저는 아예 근데 이거는
근데 얼마나 말아야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이제 계속 그 국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제 국수본 검찰 그러니까 수사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이대로 간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특검 얘기를 하는 게 순기능이 있다고 봐요. 아 저는 안쓰러워요. 다 그쪽 당 사람인데 자꾸 특검 얘기하는 게 아니, 뭐다 저희 당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다 파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473억 이해할 수가 현금을 없습니다. 뿌렸는데 특히 저희가 야당인 상황에서 야당한테 이걸 뿌렸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제가 봤을 없는 때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는 일주일 추석 전에 그거 내용 다 알았고 또 이준석 대표 얘기 따르면 50억 받은 사람 두세 명 더 있다고 하는데 그럼 자기네들 당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보는 딜레마 말이 되나요 이게? 말씀만 그러니까 드리면 오히려 더 파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받으면 되죠. 아니 근데 특검 얘기를 하고 이거 열심히 파야 오히려- 된다고 오히려 얘기를 더 하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는 게 경검도 더 아니 웃겨요. 경검도 그러니까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결국 해보겠다라고 목적은- 하는 거 아니 왜 아닙니까? 끝날려니까 싸워 아니, 왜? 참 답답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다 해놓고 거의 지금 걸리는 건 자기들인데 근데 자 보십시오. 이거 결국은 결정권자가 로비의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솔직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근데 하려고 그거를 지금 특검하자고 파봐야 되는 하는 거 건데 아니에요. 일반 수사기관에서 이거 얼마나 파겠어요. 노래가 솔직히 하나예요. 말하면. 이재명 무조건 이재명 가야 되고 이거 자기들 안 걸려야 되고 수사 질질 끌어가지고 선거 때 넘어가. 그거 목적이 근데 다 지금 보이는데 보면 뭐. 이재명까지는 그렇다 쳐도 유동규는 진짜 이상한 거 많거든요. 뭐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 제가 예. 볼 때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면 돼요. 이겨서 네. 그러면 그때 특검을 그때 만들면 정말로 확실하게 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죠. 그죠? 이겨도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특검 만들어 주겠습니까만은 뭐 국민 여론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 예. 저는 그 뭐 일장일단의 생각 저는 이 그 대장동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는 사건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아유, 당연하죠. 100% 전혀 동감해요. 이의가 없고요. 저는 너무 좌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고도의 어떤 뭐냐면 수사력이 동원이 돼야 된다는 저는 100% 동의를 동의합니다. 합니다. 아, 당연하죠. 저도 근데 동의합니다. 문제는 딜레마는 이것이 지금 어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금 대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나마 현실을 반영한 해결책은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끝내는 건데. 아, 이게 안 사건이 되죠. 복잡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으로 간다면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대선을 특검 대선으로 치르겠다는 얘기고 다를 바가 대장동 대선이 없다.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나 여러 개에서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이냐.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만 얘기 드리면 결국은 지금 한 30%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무조건 이재명이라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 뭐 반대로 아니, 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또 지지하는 마찬가지. 분들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지지한 30% 뭐 네, 네. 될 수 있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 생각하면 네. 결국 이걸 특검을 해버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든 어떤 진행이 되든 간에 계속 그 공방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하나만 더 환기시켜드리면 2007년 대선 때 BBK가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검찰 수사했잖아요. 그렇죠. 수사해가지고 결론 어떻게 그 나왔습니까? 전날 발표해 버렸잖아요. 수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정권 바뀌고 수사 다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검을 했죠. 그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간다면 똑같은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사실은 꼭 바람직한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가 사실 없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선거 앞두고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 저는 진짜 그 의문. 그러니까 여기에는 걱정이 가장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 기존의 검경 수사 의지에 대한 이제 불신 그렇죠. 이게 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금은주의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떤 특검의 수사 능력에 대한 확신은 있느냐? 뭐 우리의 확신이야 없는데. 특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특검의 역사를 보아하건대 그다음에 사실 그걸 국민의힘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을 발동을 한다 하더라도 네. 특검 후보 추천의 주도권을 누가 지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특검의 어떤 수사 결과는 특검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죠. 결국 정쟁의 소재예요. 특검 되지도 않을 거를 알면서도 계속 얘기한다는 저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는 정답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 저는 이게 접근법이 맞는 게 저도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글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그냥 일반 수사기관에 맡겨놨을 거를 그렇게 납득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모든 수사를 뭐 받겠다,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 하셨는데 굳이 특검을 왜 못 받냐 뭐 그런 얘기는 당연히 이재명 나올 지사가 수밖에 없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 1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받나? 아니 그거 그게 자체도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이재명 특검이라고 할 게 아니고 대장지구 특검이라고 아니, 해서 어쨌든 간에 안 드러나면 수사를 안 설계를 받을 수 있는 잘못했다고 거죠. 가정합시다. 그 말대로. 그럼 네네. 제 범죄가 되나요?
아니 수사가 되나요 그게? 설계를 이 정도 설계를 예를 들면 유동규 씨가 직무유기죄에게? 뭔가 로비를 받아서 이걸 했다 칩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재명 지사 너무 높은 사람인데요.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큰 사건을 하는데 성남시장이 관여를 안 모든 게 했겠습니까? 가정과 아니, 가출원과 예를 추측이잖아요, 들어서 지금 다. 참.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드러난 유동규 씨- 50억하고 드러난 400억 그걸 조사를 자,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50억 400억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제가 거죠.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2007년 됐을 때 BBK 수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것처럼 저는 이게 BBK 수사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검경이 눈치 보기 해가지고 제대로 실체 규명 못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럼 BBK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최악이죠, 최악. 그때가 되면 근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또 성립이 되는 거고 또 정반대로 저는 이분들 그 전에 다 해외 가고 막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진짜로. 예. 또 아니 그게 샌디에고 실제 갔잖아요. 아니, 그 남북 근데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 그쪽 사람이에요. BBK 같은 아니, 무슨 경우도 그쪽 사람입니까? BBK 같은 핵심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5년을 그러니까 뭐냐면 집권에 있는 동안에도 증거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이 점도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검을 도입을 했는데 또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 특검이 무조건 다 그러니까 밝히는 특검이 데는 완벽할 수 그러면 보증도 아니, 제가 그 맞아요. 말인 거예요. 그 30%는 또 안 믿어요. 자, 특검 엉뚱하게 했다. 눈치 보고. 그렇게 결론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검경이 수사든 특검이 수사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클리어 되기가 어차피 쉽지가 안 않을 믿어요. 수도 있다면 쉽지 않을 수 어차피 있죠. 오히려 대선하고 떼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도 그래 봅니다. 오히려 그게 현실적인 접근법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글쎄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수사라는 게 이게 빨리 파야 되는 거고 또 파다 보면 어디로 갈지 남욱 모르는 게 변호사 수사거든요. 허락해가지고 좀 빨리 뭐 예. 조사 받으라 그래요. 그냥 뭐 변호사랑. 우리가 부를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렀죠. 알게. 샌디에고에 우리 김하성 선수가 활약 중인데. 그 경기는 보실라나. 하여튼 좀 와가 조사 받고 그 청년 부위원장 아닙니까? 뭐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게 언제적 지금. 그러면 언제적 얘기라고 이한성 씨가 지금 2005년도에 아니, 얘기를 그거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 얘기를 우리 하고 쪽 앉아있고. 사람이든 곽상도 의원이든 누구든 문제 있는 사람이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왜 제가 지나간 버스 얘기하지만 잡고 왜 다시 또 싸워? 지금 다 그 얘기 끝나고 전 고발 천하람 사주 변호사한테 사건.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고발 사주 사건 얘기했는데. 아니 여든 야든 문제 있는 사람이면 다 잡아 넣어야죠. 맞죠. 공감합니다. 그럼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예. 네. 오늘 뜨거웠네. 아니 근데 뭐 그냥 그랬어요. 네, 김건희 뻔한 얘기야, 수사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